마켓 비하인드는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침 또 어제 중앙 경제공작회 중국에서 이 내용도 나와서요. 오늘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소장님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중앙 경제공작회의가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회의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중국의 한내 회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그래서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의 방향, 정부의 경제 수치의 목표, 예. 이걸 이제 결정하는 회의죠.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됐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이제 소장님한테 좀 하나하나 좀 말씀 좀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그 기사화되는 내용들의 핵심 내용을 보니까 내수를 굉장히 좀 진작을 하겠다, 내수를 굉장히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가 가장 크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트럼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수출 안 되면 어떡할래 하는 것에 대안을 내수에 올인하겠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래? 그 역대 보지 못했던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을 쓰겠다. 그게 이번 이제 경제공작회의의 뭐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9월 24일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들이 나왔는데, 그럼 그거는 일종의 그냥 맛보기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 후속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전 세계 10개 경제 예측 기관의 수장들을 다 불러서 그 리창 총리가 국가 IR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시진핑 주석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 세계가 다가 뭐 중국 GDP 4%도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거기서 얘기를 한 것이 5%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2024년에 5% 달성한다. 올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도 뭐 크게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그 뭐 안심안을 누리겠다 그럴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아이러니하지만 제재 역설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재,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의 역설. 그렇죠. 제재를 하면 중국이 죽어버리면 이제 딱 이제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제 경기 부양, 또 무역 뭐 충격에 대한 완충, 이제 이거를 전략을 세웠다는 거죠. 네. 그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면. 내수 올인을 하겠다. 지금 중국의 내수가 굉장히 좀 좋지 않다. 뭐 심지어 디플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이 내수를 살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구체적으로 중국의 부동산을 살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온 이제 두 개의 글자가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 역시 이거 경기 부양하겠다. 두 번째는 이제 증시 부양하겠다. 증시 부양. 그렇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럴 때 돈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거 확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두 번째 차트, 중국이 2000년 이후 통화량 증가율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08년, 9년에 이제 통화 증가율을 확 높였는데요. 최근 이제 한 3년 동안은 뭐 통화 증가율이 낮았어요. 그렇죠.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내년에 아마도 최저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아마 최근 3년 중에 가장 높은 통화 증가율. 그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정부 재정 적자 보시면은 금년에 재정 적자를 많이 냈다고 하는데도 한 8%.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GDP의 뭐 최하 9%, 많으면 11%까지 GDP 한 2%에서 3% 정도 재정 지출도 늘리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1%포인트 더 늘린다는 얘기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뭐 우리 GDP가 중국의 뭐 10분의 1이니까 우리 뭐 GDP 한 10% 정도의 규모가 늘어난다고 봐야죠.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늘린다라는 그 배경에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제재 역설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러면 트럼프 2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내년에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는 얘기군요. 그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중국이 왜 그렇게 이제 하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아주 답이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가 안 좋은 이유는 뭐 쓸 돈이 있어야지 그러는데, 지금 차트의 왼쪽에 제가 별 표시해 놓은 곳에 파란 색깔 줄이 밑으로 쭉 빠지죠. 저게 뭐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임금소득이나 뭐 사업소득은 뭐 그런 대로 가고 있지만,
금융소득이 이게 2020년부터 이제 훅 빠졌고 아. 특히 2022년, 23년, 24년에 확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이제 이 금융소득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 주식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안 올라가서는 뭐 소비가 못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증시 부양을 하겠다고 하는 게 명시적으로 나왔고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그 소비 증가율인데요. 네. 그래서 까만색 줄로 돼 있는 것이 바로 주거, 부동산 관련되는 소비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나머지 소비들은 뭐 다 5% 이상을 가는데 이게 이제 훅 내려간 거죠. 이게 이제 최근 3년 반 동안 정부가 부동산 헛발질을 해서 그렇죠, 다단 그렇죠. 규제가 만들어낸 이제 소비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비하고 소득이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아마 2025년에는 중국이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내수 경기를 이제 정말로 비자발적으로 화끈하게 부양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온 것 같고 그것을 이번 경제 공작 회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앞서 이제 중국에서 글로벌 이런 그 경제 전문가들 대거 초빙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IR을 되게 세게 잘 한 거죠. 세게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치를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앞서 말씀대로 리창 그 총리의 얘기는 올해 5% 달성할 수 있다, 내년에 또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IB들 글로벌 IB들 얘기는 올해 중국 5% 성장 어려울 텐데라는 게 보편적인 그런 전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5%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게 이제 그 3분기에 5.3, 4.7, 4분기에 4.6인데 네네네. 4, 4분기에 5.3 정도 되면 평균 5가 돼요. 아, 5.3% 정도. 그렇죠. 근데 9월 달 말씀하시는 그님 얘기하신 그때 보면 중국이 대대적으로 9월 23일에 경기 부양책을 내는데 그렇죠. 그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주가가 한 20% 그렇죠. 올라갔었고요. 그렇죠. 부동산 거래량이 가격은 뭐 이제 주춤하고 있지만 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PMI 지수가 항상 이게 50 밑으로 갔다가 이게 52로 올라왔어요. 네. 그 얘기는 한 3개월 내외에 경기는 이제 좋아진다. 그런 시그널이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사이에 이제 3개월 사이에 뭐 현금 쿠폰 또 이제 보조금 예. 뭐 세금이나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4, 4분기에는 아마 5.3 이상의 GDP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연간으로는 그러네요. 평균 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추세가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일단 올해 목표했던 5% 달성하는 거고 앞서 말씀대로 그런 대대적인 내수 부양책, 그다음에 주식 부양, 그다음에 뭐 부동산 시장 부양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내년에도 5% 정도, 하여간 그 이상의 성장률도 가능할 수 있다 글쎄 이렇게 봐야 이제 되나요? 우리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중국이 이제 큰일 났다, 힘들어졌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GDP에서 지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밖에 안 돼요. 아,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으로 얼마를 하냐면 15%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으로 수출이 0이 된다고 하면 GDP가 한 2.8% 정도 마이너스가 나와요. 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내수가 소비가 지금 GDP에서 56%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내수 소비를 5%만 올리면 2.8이 커버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왜 이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수에 완전 올인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쓴다는 것은 이거 미국의 무역 충격 이것들을 막아내는 방법도 이제 내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내수 중심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정책의 중심을 놓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근데 이제 서방 세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수출 안 되면 망하는 나라 그렇게 이제 많이 오인을 하고 있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근데 중국의 경제 전체 경제 구조에서 수출 비중이 20%는 안 된다라는 거 깜짝 17%. 놀랐고 예. 그중에 미국 수출도 15%. 15%밖에 안 된다는 것도 사실 깜짝 놀랐고 그러면 좀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뭐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중국이 어떤 미국의 대대적인 뭐 어떤 경상 숙제를 엄청나게 내서
그런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다른 전략적인 차원의 목적이 있지 않나 제가 볼 생각이 드네요.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이미 4년 전에 실패한 정책이고 그걸 다시 25%가 아니라 60% 올린다는 것은 무역으로 일단 시비를 걸고 바이든 대통령이 해놓은 이제 기술로 목을 조르고 예. 금융에서 돈을 털어가는 거죠. 금융에서 돈을 털어간다는 건 무슨 그렇죠.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든지 자본시장이라든지 미국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 그래서 40년, 50년 전에 집 나간 제조업을 인당소득 뭐 8만 2천 달러 나라에서 보조금 준다고 또 관세 60% 때린다고 해서 기업이 다시 돌아올까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이제 정책의 뭐 수법이랄까 과도하게 먼저 말폭탄 던지고 뒤로 이제 협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뭐 최근 4년간 본 건데 지금 60% 관세 폭탄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제가 볼 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애플 효과하고 월마트 효과입니다.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럼 60% 보복관세 때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 물건값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못 팔게 되면은 60%가 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고 물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이번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 퇴임 한 달을 앞두고서 반도체에 대해서 규제를 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중국이 뭐 갈륨이나 게르마늄을 제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그냥 쇼고 그게 숨겨진 게 갑자기 왕청스럽게 2020년에 엔비디아가 무슨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벌금을 매기게 또 엔비디아를 제재를 했어요. 중국에서는요. 이게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미국의 시가총액 1위 회사인데 만약에 이게 매출액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나스닥이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근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인도로 공장을 옮겼네 뭐네 하지만 아직도 전체 생산의 95%를 중국에서 합니다. 95%? 그럼요. 어이구, 그래서 이제 공장은 옮길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공급망 이거를 이제 밸류체인을 못 옮긴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말 세게 나오면 중국은 애플 공장을 이제 영업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폐쇄시키니까 그 폐쇄보다가는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우리가 뭐 우리 롯데 같은 것도 당했지만 뭐 소방 안전 검사 좀 하자, 위생 검사 좀 하자, 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15일 영업 정지, 한 달 영업 정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샥이 무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럼 애플 주가가 뭐 급락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럼 나스닥이 이제 큰일 나는데 그걸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보복관세 60% 이것은 그냥 드라이브 샷. 뭐 골프 칠 때 드라이브 샷 잘 친다고 그래가지고 점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숏게임을 잘한다고 그러죠. 숏게임을 잘하는 거 그거를 글쎄 이번에 보면 아마 작가님 질문지도 그게 있던데 그 대통령 취임식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초대를 했어요. 예,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그래서 뭐 평주고 약 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 그게 결국은 이제 물밑 협상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계 황제가 누구냐? 요거를 이제 전 세계에다 보여주는 건데 거기 참석을 하게 되면 이제 양국의 화해를 하는갑다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부르면 시진핑도 온다. 그러니까 이런 걸 폼을 잡기 위한 그렇죠. 그걸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황제 대관식에 우리가 들러리를 서야 되냐? 아마 이 고민을 할 것 같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이제 이해관계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을 게 없으면 갈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말폭탄은 이미 던진 거고 그러면 이제 진짜 폭탄 던지기 전에 서로가 피해를 많이 입지 않은 선에서 실리를 챙기는 것. 그래서 뭐 적 100명을 죽이려면 우리도 한 60, 70명은 죽어야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걸 더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사후에 좀 각본을 짤 필요가 있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을 만나서 사전에 조금 이제 내가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줘서 폭탄 던진다. 뭔가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또 지금 웃기는 것은 중국이 만약에 한국이 우리가 미국한테 뭐 이런 정도의 압박을 받았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먼저 주가가 대폭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주가가 멀쩡해요. 그리고 이제 경제공작 개인의 뭐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이제 반등해서 가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60% 보복 관세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미 4년 전에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뭐가 나올 거냐, 그걸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폭락하지 않는다는 네. 것은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하고 것이 있다. 시장이 이제 신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트럼프 2기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 주신 대로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 내수를 대대적으로 살리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내고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하나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금융하고 재정의 그 방어막을 아주 높게 쌓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뭐 부동산이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보면 중국 증시 상승은 부동산주가 이끌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이 더 하락할 것도 없지만 정부가 나서서 규제했던 놈이 규제를 풀어서 그걸 부양을 하겠다고 하는 쪽에서 반응을 하고 있고 네. 그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소비주들이 아주 강하게 갑니다. 특히 먹고 마시고 뭐 이러는 것들이 부동산주하고 소비주 중심이라 이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냥 상식선을 생각하면 반도체가 이제 뭐 죽어야 될 주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정반대로 반도체 주식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바로 제재 역설인 거죠. 그래서 제재를 할수록 중국 정부의 지원은 더 커지고 네. 결국은 이제 뭐 기술은 시장을 이기기 어려운데 지금 반도체 세계 최대 시장은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그렇죠.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전기차의 세계 최대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 플러스 정부 지원, 네. 거기에 이제 기업들의 국산화의 의지, 노력이 같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제재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제재 대상이 되는 반도체 업체들은 정부 정책의 수혜주가 돼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도 크게 본다 그러면 그런 세 가지 그 소비, 부동산, 반도체 이 삼두마차 중심으로 아마 이제 뭐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그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네. 특이하게 이번에 경제공작회의에서 산업을 하나 중국 정부가 언급을 했어요. 인공지능 산업. AI. 그렇습니다. 그게 뭘 2위 중요한 어떤 정책으로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10년 전에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을 갖고서 중국의 IT 산업을 올렸는데 이번에 리창 총리는 AI 플러스. AI 플러스로 네. 이제 베낀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미국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AI가 되려고 하면 반도체는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중국의 반도체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또 우리 소장님이 또 뭐 반도체 또 뭐 전문가로 이미 뭐 예전에 이제 센터장을 하실 때부터 이제 그 잘 알려졌던 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미국 제재 역설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이제 중국이 워낙 범용 쪽에서는 바짝 따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뭐 ASML 장비 같은 거, EUV 장비 같은 거 다 이렇게 차단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우리한테 정말로, 그러니까 첨단 쪽까지, 선단 공정에 있는 쪽까지 해서 정말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가 결국 이 상황을 뚫고 올라가서 뭔가 이제 미국과 어떤 그런 AI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했을 때 이제 AI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좀 AI 플러스가 될 만큼 이제 중국이 할 수 있겠느냐. 시간이 사실은 좀 한 4분밖에 안 남아서. 첫 번째는요. 예. 그 지금 한국하고의 기술 격차는 3, 4년 이상 여전히 납니다. 여전히 나고요. 라고 지금 범용 제품에서 얘기하는데 DDR4의 가격 하락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DDR5가 주도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 충격은 실제로 크지 않은데 왜 그게 충격이 크냐 그러면 컵에 물이 거의 다 한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물 한 방울 더 떠들면 물이 넘치죠. 그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이 뭐 캐파가 전 세계 시장의 뭐 10%, 20%그 캐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율이 중요합니다. 수율이 낮아서 실생산량은 아마 전 세계 시장의 3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걸 설명하다가 보니까 이제 중국의 능력을 조금 과대평가하는 것이 있고. 첫 번째 그건 상당히 좀 우려감은 좀 낮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AI 쪽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이 7나노 정도를 할 수 있는 장비는 그 말씀하신 ASML 장비를
통계를 확인을 해보면요. 금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샀던 양만큼을 이미 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적어도 7나노 내외의 장비는 더 이상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 이게 5나노, 3나노, 2나노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내년에 2나노 얘기 나오니까. 거기서 갭이 있어요. 그만큼 기술 격차는 계속 그렇죠. 존재를 하게 돼 있고 그러나 이거를 이제 진짜 못하냐 이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밀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엔비디아 칩이 6천만 원 하는데 내가 1억 줄게. 그러면 다른 국가의 이제 기업을 만들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우회해서 그 사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물량들이 이미 상당 부분이 있고 또 그건 현실적으로 미국도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죠. 그렇게까지 막기는 힘들죠.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걸 중국이 다른 나라 제3국을 우회해 가지고 접속해서 빌려서 쓰는 거죠. 아, 결국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미국이 국가는 막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아이디로 들어온 이제 그거는 사실 막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게 있군요. 막힐 수는 있지만 구멍은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복잡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속 AI 관련된 뭐 반도체 기술든 뭐든 발전을 할 텐데 좀 아무래도 좀 더디겠군요. 진행하는 상황은. 그래서 오히려 안 막아줘가지고 이제 갔을 때 같으면 더 느렸을 건데 지금은 막는 바람에 단기적으로 느려지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과거에 비해서 10배는 더 세져 버렸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막은 것이 부메랑이 돼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질 가능성 그게 굉장히 이제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면은 중국의 AI 발전 기술 이런 부분들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거 못 막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늘 좀 아쉽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돼서 특히 범용 반도체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오늘 소장님 말씀. 사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좀 마음이 조금 안정이 좀 되네요.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